지금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알리바바나 뭐 이쪽이 금융을 흡수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금융이 기술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기술이 금융을 빨아들이네 하는. 지급결제 뭐 크게 보면 과거에 둘이 만나 가지고 장표 중심, 저기 보시는 것처럼 뭐 어음수표, 뭐 지로용지 뭐 이런 거 갖고 그 지급을 하던 것이 지금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컴퓨터나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뭐 전자어음,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뭐 ATM기, 뭐 타행환 이런 걸 해서 전자적인 방식으로 비대면 방식 이쪽으로 가는 게 이제 추세고, 이런 것을 이제 지급결제의 그 발전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분야에서 처음에는 은행이 승자가 될 줄 알았었어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금융기관이 신기술을 흡수해서 핀테크 쪽으로 간다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회사가 빅테크가 금융업을 먹어버릴 것 같은데 거꾸로 가가지고 이제는 핀테크가 아니고 이제 테크핀이란 말을 하죠. 테크핀이 금융을 먹는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은행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빠르게 그리고 현저하게 진행이 되지만 대표적인 게 미국하고 중국이죠. 뭐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미국의 페이스북, 아마존, 기존의 그 다른 분야에서 비금융 분야에서 갖고 있었던 경쟁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면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당해낼 데가 없다.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은행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만약에 있다면 지금의 은행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지금 좀 전에 질문했던 그거랑 관계가 되죠. 금융기관들은 파이낸스 하나만 매달리고 몇천 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그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이런 데는 인터넷 상거래, 트레이드, 이 상류에서 생긴 경쟁력과 물류에서 생기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상류와 물류에서 갖고 있는 경쟁력을 이용해서 금류를 빨아들인다. 그래서 3류를 다 테크핀들이 흡수할 것이다. 이제 그런 전망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지금 지급결제의 개념도 배웠고, 테크핀과 핀테크 이제 기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게 결합이 돼서 어떻게 그러면 금융 시스템이 움직이느냐 하는 걸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기 보시는 그림에 제가 이걸 그린 건데요. 잘 아시는 거지만 금융이라는 것을 하려면 어카운트,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것도 없이 하려면 그거는 그야말로 현찰 박치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찰 박치기가 장점도 있어요. 기록을 남기지 않으니까 범죄자들이 많이 쓰는 거죠. 현찰 박치기가 아닌 이상 어카운트라는 것을 만들어 두고 거기다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게 금융기관이고요. 그 금융기관들을 대신해서 우리들이 서비스를 대신해 주겠습니다. ATM기 만드는 제조업 회사가 있겠고, 통신사, 스마트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가 있겠고, 뭐 그렇죠. 그 두 개가 결합이 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이제 핀테크가 되겠죠. 이제 뭐 과거 신용카드의 생태계로 얘기를 하면 뭐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뭐 포스나 ATM처럼 이제 말단의 기기들도 있고 중간에 뭐 정산을 해주는 벤사라든지 뭐 이런 중간 정산 업자들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 그림에서 왼쪽은 금융의 세계고 오른쪽은 기술의 세계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나중에 이제 뱅크란 말도 다시 하겠지만 뱅크라는 어원은 은행이 뱅크잖아요. 어원은 이탈리아어 방코에서 나온 건데 방코의 원래 뜻은 테이블이었습니다. 이런 테이블. 뭐 물건을 만들려면 뭐 대장간에서 땀을 흘리고 뭐 기계를 갖고 해야 되는데 쟤네들은 하는 일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말만 이렇게 해가지고 책상 몰림이라는 뜻이죠. 책상 몰림에서 돈을 버네 해서 테이블이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금융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최소한 뭐 컴퓨터가 나오기 전부터
은행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시원하게 틀어져 나오고 자동문이 열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다 금융업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에스컬레이터도 금융업과 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 에스컬레이터랑도 뭐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있고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건데, 그 금융이 다른 기술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예. 금융에 억세스 하려면. 근데 그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에어컨은 금융에 접근하기 위한 인프라 정도, 그냥 곁가지 정도로 됐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지금 알리바바나 뭐 이쪽이 금융을 흡수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금융이 기술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기술이 금융을 빨아들이네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게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제인데, 아무튼 왼쪽은 금융의 세계, 오른쪽은 기술의 세계입니다. 네. 그 기술의 세계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도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갖고 금융업의 언저리에서 먹고 이게 좀 짭짤하게 돈을 벌 수가 있겠구나 하고 몰려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뭐 ATM기 기계 만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이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통카드 업자. 네. 우리가 카드를 나눠 드릴 테니까 거기다 충전해서 쓰세요. 그 대신 그 충전할 돈을 절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부터 약간 기술자들이 돈을 만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을 금융업자로 볼 거냐? 말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통카드, 예. 상품권 다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옛날에 금융업의 그 하단에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돈을 안 만지고 그냥 서비스, 기계만, 물건만 팔았는데, 네. 지금의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기관들은 돈을 만지기 시작해요. 거기에 이제 알리바바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복잡해진 거죠. 그죠?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를 보면 네. 이제 ATM기랑 포스기도 또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교통카드랑 비슷하게 포스기는 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네.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아는 사람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점점 서비스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뭐 자꾸 엘리베이터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만들어 놓고 한번 팔면 그건데 네. 끝났는데, 다만 이론이라도 포스에서 한번 긁을 때마다 또는 ATM기 뭐 한 번 이용할 때마다 20원, 30원 이런 이원이라도 쌓이면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짭짤하게 돈이 많이 되겠네 하고 거기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기술과 금융이 뭉쳐서 지금 뭐 디지털 금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핀테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이제 돌아간다. 이게 이제 같이 묶여서 돌아가는데, 무게 중심이 금융에 있느냐 기술에 있느냐, 누가 이길 것이냐, 그거는 이제 거의 3차 세계대전 비슷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찰을 세계에서 가장 적게 쓰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보면 우리나라는 투명하고 또 지하 경제가 비교적 작은 나라다.